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트렌서핑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트렌서핑,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조금 어려워요. 예, 조금 어렵고, 2010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어, 여러분이 만약 내가 원하는 삶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책을 읽고 하는 것도 또 내가 원하는 삶을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책을 읽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내 삶을 창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삶을 잘 뜯어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타인이 규정한 어떤 규칙, 그런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거나 이렇게 순응해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러시아의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저자 소개에 보면 물리학자이자 신비주의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어떤 그 무한한 우주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 원칙들을 밝혀내면서도 어떤 과학적인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치 않고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능태 공간, 뭐 펜듈럼, 이중 거울, 뭐 우주의 균형력,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책의 핵심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잠재의식의 힘이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란가요? 예, 그런 책과 같이 어떤 생각,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약간 그런 메시지와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나 언어가 조금은 완전히 이렇게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용어나 이제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들을 이해하는 게 살짝 어려웠고, 제가 다 이해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일부분, 좀 이해한 부분들, 제가 나름, 이런 의미인 것 같다. 저만의 해석한 부분들을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우선은 트랜서핑이라는 용어를 아마 여러분도 처음 보셨을 텐데, 트레는 넘어서, 이렇게 꿰뚫고 가다란, 이게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서핑은 알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핑하는 거. 그러니까 파도 타면서 여기저기로 옮겨가는 그 트랜서핑은 파도 타듯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 파도 탈 때 우리가 막 이렇게 그 흐름을 안 타보셨죠? 저도 사실은 타보진 않았는데 어, 그 흐름을 이렇게 잘 타야지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 서핑하는 사람 보면 그 거칠게 이렇게 몰려오는 그 파도를 되게 유연하게 그 흐름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서핑에서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을 거스르면 바다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아마 소망하는 바이실 거예요. 근데 이 트랜서핑에서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막 엇꼼짝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원하면 된다.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신을 막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럼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이들이 자신대로 살기보다 이 펜듈럼이 규정한 원칙과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펜듈럼 이 용어도 어려운데
이 펜듈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법이 적용되는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체,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조직은, 이 펜듈럼, 이 조직은 사실은 작은 단위의 가정부터 해서 거대한 국가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모든 어떤 조직체, 구조체를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펜듈럼의 적용이 강할수록 사실은 이 조직과 내가 분리되지 않죠. 우리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가 강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조금 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고 또 정말 나로 살기를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집단 문화가 강했죠. 그거에 이점도 있지만 사실은 폐해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펜듈럼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내 인격과 이 펜듈럼이 분리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이제 획일화되고 이 조직의 규칙대로, 법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타입의 종교가 여기 해당되고 있죠. 그렇죠. 자기가 없잖아요. 그 단체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하는 힘을 우리는 이제 어릴 때는 되게 강했어요. 정말 마음껏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자기대로 살잖아요. 자신대로 자기의 것을 다 표현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 부모가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조직 안에 들어가면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그 힘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 펜들럼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 개인이 정말 개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막는 요소가 펜듈럼이다 하면서 이 실체에 대해서 조금 한 챕터를 조금 들여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하면 우리의 독창성, 온전함이 파괴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지 않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무리 안에 끼려면 나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무리 속에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청소년이 될수록 더 또래 집단 문화가 강화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고난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들을 성장기 안에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른이 될수록.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떤 펜듈럼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또 그렇진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조직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에. 그래서 우리가 조직체를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조직의 노예, 뭐 꼭두가시 이런 표현도 써요. 하지만 이 조직체, 뭐 다른 말로 공동체, 커뮤니티란 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이 펜듈럼이 많은 부분을 또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명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노예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막 자연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우리가 이 현대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어떤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펜듈럼과 같은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뭐냐? 우리가 해로운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건 최소한 줄이면서 그것을 자연의 선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에 살고 이 문명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곳에 살지만 정원과 텃밭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소유한다든지 옥상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 작은 거지만 거기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한 예로 고양이는 진짜 트랜서퍼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 고양이는 이제 먹을 것을 막 받아 먹잖아요. 우리 사람이 주는 것을. 그런데도 가까이 막 지내는 건 허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고양이가 진짜 트랜스퍼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명으로부터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또 자기가 자기만의 어떤 공간, 독립성, 자유는 온전히 또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면서 또 문명의 일기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개개인의 주체성,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이비 단체의 이제 사례도 들었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극단 쪽으로 가면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규칙들이 그곳에는 적용되거든요. 이제 이것이 펜들럼의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그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태어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형태와 이제 이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물질적인 공간, 우리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굉장히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어떤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이 보이는 세계에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데 이 세계는 되게 좁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굉장히 좁아서 또 경쟁자도 너무 많아. 치열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너무 많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방법을 바꿔라 이러면서 저자가 부드럽게 우리 세계는 그것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비물질적인 세계도 존재한다. 근데 그 세계는 굉장히 넓고 넓을 뿐만 아니라 무한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계 안에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 눈들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그럼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가는데요.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용어가 좀 달라요. 용어가 조금 다른 책들과는 달라서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가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는.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을 만들어 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는 뭐 잠재의식이라는 표현도 쓰고 생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책에는 그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어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보통 학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학원, 뭐 학원을 하고 학원 100번 쓰기, 그 유명한 작가님도 매일 학원 외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 학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학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의 일치. 근데 학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영혼과 마음이 불일치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내 삶,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불일치한데 학원을 계속 해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학원을 막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막 다른 사람이 그 안에는 원하는 게 섞여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막 우리의 학원 속에 막 넣어가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질문을 스스로 좀 던지지 않나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학원 안에 이렇게 일치시켜가는 거죠. 그 과정이 조금 이 학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계속 반복해 갔을 때 그러면서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좀 일치시켜 갈 때에 사실은 이 학원이라는 게 정리가 되고 그 고명화 작가님도 계속 그걸 수정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가는 그러면서 이 저자도 얘기해요. 그것이 일치될 때에 막 애쓰지 않아도 그것이 점차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비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다. 그걸 신뢰하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허락하면 많은 문들이 열려지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나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많은 우주의 힘들이 나를 도와준다. 우주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신이거나 하나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요즘에 정말 많은 SF 드라마, 영화, 전생,
인사체험 이런 것도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소재로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류의 어떤 드라마, 영화는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잠재주의나 어떤 이런 어떤 관련된 것들을 보면 그것이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저도 굉장히 허황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구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시키거든요. 이 책의 저자도 과학자예요, 물리학자. 근데 또 신비주의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이게 같이 과학적 증거와 함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어떤 세계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또 전부도 아니지만 그것이 또 그런 것을 밝히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활용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이 책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좀 이렇게 좀 정리는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때로는 펜들럼, 좀 그 용어가 어렵지만, 타인이 요구하는 것이 또 주입되어서 내가 영혼과 마음의 불일치한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냐?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물질세계 안에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데 너무 우리 자신을 물질세계 안에 이게 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조금 더 큰 세상, 이 물질세계보다 더 큰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비물질 세계 안에 우리의 좀 우리 자신을 풀어놓고 철저히 나로 돌아가서 우리 영혼과 좀 마음의 일치 이루면서 어, 또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둔다라면 우주가 신이 우리 자신을 돕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면서 우리가 뭐 신념이나 믿음은 다르지만 신이든 우주이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돕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는 제가 이 인사이트를 나눌 때 고민해 보시면 돼요. 나는 정말 나로 살고 있는가? 펜들럼의 어떤 조종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트랜서핑 하듯이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정말 삶에서 누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열심히 책을 읽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또 우주의 힘을 빌어 신의 도움을 얻어 오늘 하루를 또 주문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생물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